한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한덕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 주말 내내 월요일장은 좀 힘들겠다라는 걸 예측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제가 PC를 말씀드렸는데 네. PC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고 시장 예상보다 좀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락이 나왔는데 분명히 제가 목요일부터 예상을 좀 드렸기 때문에 아마 좀 현금화를 좀 많이 해놨을 것 같아요. 다만 그 다음부터는 PC가 잘못 나왔다 그래서 시장이 또 빠지냐 그건 아니죠. 이미 어느 정도는 예상이 좀 됐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은 사실 인플레에 대한 부분은 이미 충분히 감안하고 있고요. 결국 이번 연도에 경기 침체가 없냐 있냐인데 지금 계속 발표되는 고용 지표를 본다면 경기 침체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올라갈 때는 경기 침체가 없다로 올라가고 있고 빠질 때는 인플레 오르감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상승도 제한적, 하락도 제한적이다. 근데 만약에 PC가 잘못 나오면서 시장 하락이 나왔다, 다시 매수 관점 보면 된다는 건데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피는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코스닥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의 핵심, 그러니까 시장보다는 이 섹터에 호재가 있는 종목들 중심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오늘 보시면 2차 전지라든가 AI, 로봇, 뭐 콘텐츠 이쪽들은 섹터에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특히나 오늘 밤 MWC 있죠. 내일 모레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 3 발표 있죠. 이런 종목들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결국 다음 주부터는 또 리오프닝 관련돼서 또 어떤 그 시크릿 쪽의 종목들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때 상황만 잘 보고 우리가 괜찮은 종목 들어가면 될 것이다. 결국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만 좀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또 잠시 리뷰 한번 해드리고요. 오늘도 지금 시장에 딱 사두면 좋을 종목 제가 또 명분과 논리와 근거를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도 한번 좀 집중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불안한 시장 안에서는 믿을 건 딱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이야기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종목 또 그 전에 이야기했던 종목에 대한 리뷰해 보도록 하죠. 세로닉스를 제가 LNF 최대 주주로서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오늘 시장이 하락이 나도 지금 LNF 올라가고 있죠. 네. 결국 LNF가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LNF 지분 지금 시가로 평가했을 때 거의 2조 원 되지 않습니까? 그 LNF의 지분을 2조 원 갖고 있는데 지금 세로닉스의 주가가 시총이 3천억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저평가돼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요. 역시나 오늘 코스닥 시장이 어려웠고 지금 코스피도 어렵습니다만은 혼자 올라가고 있죠. 저는 LNF의 상승이 3월 1일 날 테슬라의 또 대량 전기차 어떤 그 시설 계획 발표와 함께 LNF 올라갈 것이고 그렇다면 세누스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가져가자. 목표가를 제가 이제 26,000원 말씀드렸는데 목표가는 좀 넘어섰거든요. 다만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충분히 3만 원도 좀 갈 수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높게 한번 잡아보자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멘텀이 확실한 것만 갑니다. 다음 걸 보시게 되면 역시나 AI 몇 개 정도는 조정이 나옵니다만은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또 올라가고 있죠. 딥노이가 또 급등이 나온 건데 딥노이도 보게 되면은 이 인공지능 이제 AI 플랫폼인데 영상 솔루션 말씀드렸었고요. 지금 그 한국공항공사와 공동 개발해서 공항도 쓰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여전히 지난주에도 급등, 오늘도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뭐 절대 죽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종목마다 편차는 있겠습니다만은 모멘텀이 확실한 것들은 계속 시세가 붙는다라는 거고 하나만 더 보시면 모트렉스. 역시나 지금 차량용 자율주행 자동차 반도체 이쪽으로 지금 뭐 삼성전자가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현대 기아차에 지금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센터패시 IP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이 현대차, 기아차, 아태, 인도, 멕시코, 베트남에 독점 공급한다. 그러니까 실적도 지금 계속 잘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올라서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시장의 중심에 내 종목이 없다라고 본다면 시장의 중심이 있는 종목으로 옮겨오면 되는 거거든요. 오늘도 그럴 정도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의 두 종목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지난주의 경우에도 거의 두 가지의 테마를 노렸어요. 로봇 AI라든가 아니면 그렇죠. 2차 전지 쪽으로.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미 시동을 걸었는데 우리가 따라가도 될까 할 것 같았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왜냐하면 재료가 확실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재료가 있는 종목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종목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헌덕이 덕분에 공략주부터 보시죠. 이번 키워드는 중국이 소개하는 로봇입니다. 이 로봇 시장의 중국의 영향력. 이것만 보더라도 재료가 확실한 건데 네. 지난번 CES 때는 중국이 참가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라스베이거스 열리다 보니까는 관계가 안 좋잖아요. 네. 아예 안 갔어요.
근데 지금 오늘 밤에 열리는 MWC는 유럽에서 열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대거 로봇을 소개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봇도 올라가고 있는 건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60개국의 통신 축제. 원래는 MWC가 모바일 월드 콘그레스인데 통신사만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가전업체부터 뭐 자동차 회사까지 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AI가 최대 화두가 되고요. 중국이 로봇을 들고 왔다. 그러니까 CES에는 중국의 그 어떤 빅테크 기업들, 뭐 화웨이라든가 샤오밍 이런 것들이 참석 안 했는데 지금 MWC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열리다 보니까 참석한다는 겁니다. 아마 볼거리가 더욱더 화려할 것 같고요.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화웨이하고 오포, 샤오미 같은 중간 빅테크 기업들이 신형 폴더블을 하고요. 로봇을 들고 대거 참가한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은 일단 샤오미 같은 경우는 로봇계, 사이버 도구를 소개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사이버 1을 공개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뭐 우리가 이제 로봇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국이나 이제 우리의 그 현대차가 인수했던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공개했었는데 중국에서 공개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AI 로봇 같은 것들을 지금 160개국에서 2,000개 기업이 참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만 130곳 좀 참석한다고 하고요. 여기서 뭐 MS의 챗 GPT, MS의 그 빙, 그 다음에 챗 GPT가 오픈 AI 챗 GPT 이런 것도 협력하는 것도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뭐 MWC에 주목할 게 AI 로봇 같은 걸 좀 주목해야 되는데 중국의 발걸음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우리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첨단 로봇 규제 혁신 방안이 발표된다. 지난주에 자율주행 로봇을 인도에서 이제 실제 다닐 수 있게 법안이 규정됐고요. 실제 지난주 금요일에 국제회의 전체회의 통과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아직 올라가지 않은 근데 실제 많은 로봇을 공급하고 있는 그 기업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전에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하면은 주로 이제 통신 쪽, 장비 쪽 위주로 봤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AI 로봇이 화두가 될 것 같고 여기에 중국도 참여를 한다. 네. 또 한 번 불씨를 지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이 안에서 수혜주가 될까요? 첫 번째 공략주. 코닉 오토메이션을 네. 갖고 오셨네요. 실제 이제 로봇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물류거든요. 그렇죠. 근데 쿠팡 물류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물류 로봇 센터 운영하고 있는 건데 네. 거기에 로봇을 공급하는 회사가 바로 코닉 오토메이션입니다. 근데 좀 이따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아직 주가 안 올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쿠팡과 국내 최대 이커머스 기업의 물류 로봇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이 물류 로봇을 활용한 그 풀필먼트 시스템을 좀 활용하게 되는데 피킹이나 소팅 로봇을 합해서 지금 쿠팡에만 1,100대를 공급하고 있고요. 쿠팡에 이제 7층을 가게 되면은 무인 로봇 1,000대가 이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1년 360을 자동화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쿠팡 물류센터를 가게 되면요. 이번에 공개한 거거든요. 쿠팡의 대구 풀필먼트 센터 공개했거든요. 축구장 46개 규모입니다. 축구장 엄청 크잖아요. 46개 규모가 지금 여기 있는 거고요. 지하 2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있는데 그게 다 지금 다 자동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쿠팡이 지금까지 12년 동안 이 쿠팡 대구 풀필먼트 센터, 그러니까 이 물류센터에 6조를 투자했는데 여기에 로봇을 공급한 게 코닉 오토메이션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1년 360을 24시간 동안 가동이 가능한 건데 상품의 어떤 진열이라든가 뭐 집화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 거고요. 평균 2분 안에 그 수백 개 상품이 진열된 선반에서 최대 1,000kg까지 들어갔고 직원한테 가져온다고 합니다. 보통 물류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물건을 찾으려 엄청 헤매어 다녀야 되는 건데 로봇이 그거를 2분 안에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자동화가 돼 있는데 가장 크고요. 여기에 지금 물류 로봇을 공급한 것이 코닉 오토메이션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해서 실제 매출이 나고 있고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코닉 오토메이션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좀 볼게요. 오늘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로보티지 같은 경우 무료 방송에 많이 강조드렸었고 오늘 상한가 들어갔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인제서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주가를 좀 길게 보시면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로보티지라든가 그다음에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거의 뭐 급등 나왔는데 주가 여기 있다면 지금 이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인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주가가 바닥에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물류 로봇 기업의 물류 로봇을 제공하고 있다. 안 갈 수가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5,5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4,4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는요. 코닉 오토메이션이었습니다. 목표 주가 5,500원, 손절가는 4,400원 이렇게 첫 번째로 이야기 드려봤고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또 어떤 것이 있을지 이번에도 키워드로 먼저 힌트를 드려볼게요. 네. 양회 보고 싸게 사둘 것이다. 이것도 그럼 또 중국과 관련한 이야기인가요? 중국인데, 그러니까 중국이 이번 주말부터 양인데요. 네. 중국의 최대 정치쇼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리오프닝이 이제 가는 상황에서 더욱더 아마 좀 더 활발히 홍보할 것 같은데 요거를 보고 지금 싸게 사둘 게 있습니다. 그거 좀 말씀드릴 건데 일단 양의 내용을 한번 좀 볼게요. 네. 이번 주에 개막을 하는데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시작을 해서 3월 중순까지 하는 건데요. 여기서 시장은 이제 그 가장 핵심 뭐냐면 중국의 성장률을 몇 프로 볼 것이냐. 지금 4에서 5% 보고 있는 건데 5% 이상 성장을 말을 한다면은 이에 딸려온 어떤 부가적인 정책이 좀 세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어떤 중국 정책과 관련된 종목을 좀 봐야겠다라는 건데 중국 최대 정치쇼가 양입니다. 그래서 3월 4일 날 전국 인민대표회가 시작되고요. 5일부터는 전국 인민정치협상회 이 두 개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3월 중순에 끝나고 그 핵심은 뭐냐면 사실 향후 5년 동안 이끌 어떤 뭐 국무원이나 총리 이런 것들을 좀 발표하고 시진핑 3기가 공식 출범하는 거기 때문에 인물도 중요합니다만은 실제 5% 이상의 경제 성장률이 중요하다. 5%볼 것이냐 아니면 6%볼 것이냐라는 건데 지금 중국이 리오프닝을 강조하고 있고 리오프닝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빠르게 가져가겠다라고 했을 때 높은 경제 성장률을 제시했을 때 아마 중국의 정책 효과가 더 클 거로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 나올지 주목하고 있는 건데 이미 인민은행 같은 경우는 그 내수 확대 지원에 초점 맞추겠다라고 해서 내수 확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지금 베이징시 같은 경우는 소비 쿠폰도 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대내외적으로는 인플라 투자에 집중하겠다라고 해서 신인프라라 부르는 통신인프라 쪽에 좀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중국이 지금 어쨌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양해에서 정말 계획했던 걸 발표하는 것만큼 중국 정책과 관련된 또 중국 경제와 관련된 종목을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중국과 관련한 거 하면은 워낙 많은 종목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소비랑 관련된 내수 쪽을 볼 수도 있고 수출과 관련된 걸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참 방대하거든요. 과연 최현동 매니저의 눈안에 들어온 종목은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동국제강. 안 그래도 뭐 철강, 건설 그리고 기계 장비 이런 종목들이 네. 지금 중국만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또 3일째 빠지고 있기 때문에 네. 사기 딱 좋은 가격인데 사실 중국이 리오프닝 쪽으로 가다 보니까 철강이 올라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수익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렇게 3일 조정 나왔을 때 매수하기 딱 좋은 데다라는 건데 내용을 보시면은 일단은 상반기 수익도 개선될 거 좀 보여집니다. 4분기까지는 실적이 상대적으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가 안 좋았습니다만은 4분기 실적 발표는 이미 안 좋은 거 예상된 거고요. 1분기부터 좋아질 거다라는 건데 왜 그러냐면 1월부터 컬러 강판, 후판 가격이 인상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자 동국제강이 만들어 파는 후판, 컬러 강판 이런 가격 인상시키게 되면은 당연히 매출과 이익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동국제강만의 재료를 갖고 있는 건데 철강의 최대 전방 시장이 부동산이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부동산 정책을 또 세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나온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중국의 부동산 거래량이 YOY 기준 80% 넘고요. 전달 대비 70%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철강 가격까지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가 지금 튀르키예 지진 피해 사실 안 좋은 내용입니다만은 튀르키예가 원래 세계 철강 10대 강국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튀르키예 지진 피해에 제철소의 3분의 1 가량이 좀 몰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세계 철강 공급량이 줄을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나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사태 수습 후에 인프라 복구를 하게 되면은 사실 철강을 수출할 수 없겠죠. 내수용 다 돌리겠죠. 근데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이미 내진용 강제까지 개발해서 이에 대한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국제강은 첫 번째로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 튀르키예 지진 피해 수혜,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도 동국제강은 상반기부터 지금 이 철강이 올라가면서 상반기 수익성이 또 개선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동국제강은 지금부터 우리가 관심 가지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한번 처음 올랐을 때 요 자리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한번 고점 찍고 나서 3일째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 한번 접근을 해본다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오늘 내일 정도 하면 저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주말을 전후해선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16,000원 잡고 손절가는
13,400원으로 짧게 잡고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양회 기대 때문에 올랐다가 최근에는 또 반납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접근해봐도 되지 않겠느냐. 현재 매수를 해보고요. 목표 주가 16,000원, 손절가는 13,400원으로 가져보겠습니다. 이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어볼까요? 네, 유튜브에서 지금 4시부터 무료 방송이 있는데 네. 지금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릴레이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종목으로 수익 나고 있는지 좀 확인시켜 드릴 거고 앞으로 또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수익 날 수 있을지 말씀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밴드에서도 이 최현덕 매니저 검색하시면은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 또 현덕이 덕분에로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